지금 제가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상하죠? 자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는 게 근데 정말이에요. 제 손을 봐도 제 얼굴을 만져봐도 실감이 안 나요. 거울을 봐도 제가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가끔은 거울 속 제 얼굴이 제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제 피부를 쓰고 있는 것 같음.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하는 건지도요. 그냥 해야만 할 것 같아요. 입을 열지 않으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 이야기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혀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들어서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모든 게 엉켜버렸어요. 어제가 오늘 같고 작년이 올해 같고 시간이 제대로 흐르는 건지 아닌지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시계를 봐도 숫자가 의미를 잃었어요. 달력을 넘겨도 날짜가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이야기는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이 오늘 밤 자유로를 지나간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끝까지. 제발. 제 이름은 강민호예요. 42. 개인 택시 기사로 일한 지 18년째고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그래요. 택시 운전 힘들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일이 좋았어요. 정말로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서울 구석구석 누비는 것도, 매일 다른 이야기를 듣고 다른 길을 가고, 그게 좋았어요. 과거형이에요. 좋았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날 2025년 3월 7일 금요일 밤이었어요. 이상했어요. 아침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공기가 무거웠어요. 하늘이 유난히 낮게 드리워진 것 같았죠. 회색빛이었어요. 봄인데 겨울처럼 차가웠고요. 그날따라 손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금요일 밤인데 말이에요. 보통 이 시간이면 손님 잡느라 바쁜데 2시간째 빈 차로만 돌고 있었죠. 거리는 이상하게 한산했어요.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다들 어디 간 걸까요? 서울이 이렇게 비어있는 건 처음 봤어요. 계기판을 봤어요. 매출이 고작 10만원. 이러다간 기름값도 못 건지겠더라고요. 아니 기름값은 뭐 그렇다 쳐도 하루 종일 돌았는데 이 정도면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요?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뭔가. 라디오를 켰어요. 잡음만 나왔어요. 지직거리는 소리. 주파수를 이리저리 돌려봤는데도 제대로 된 방송이 안 잡혔어요. FM이든 AM이든 그냥 지지직, 지지지직 하는 소리만. 이상했어요. 라디오가 고장난 건 아닌데 대시보드 시계가 밤 11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숫자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1147, 1147 계속 같은 숫자만. 자유로로 접어들었죠. 파주에서 서울 가는 손님이라도 잡아야겠다 싶어서요. 야간 할증이라도 받으면 오늘 본전은 뽑으니까요. 사실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대로 가면 아내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자유로에 들어서니까 더 이상했어요.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금요일 밤 자정 가까운 시간인데 평소 같으면 차들이 꽤 다니는데 트럭도 없고 승용차도 없고 저 혼자만 달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세상에 저 혼자 남은 것처럼. 가로등 불빛이 규칙적으로 지나갔어요. 하나 둘 셋 넷 세어봤어요. 왜 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세어지더라고요. 20, 30 불빛이 차 안으로 들어왔다 사라지고 들어왔다 사라지고 통일대교가 보이더라고요. 안개가 끼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안개였어요. 아래에서 위로 피어오르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시야가 점점 흐려졌어요. 다리를 건너려는 찰나였어요. 갓길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제대로 안 보였어요. 안개 때문에. 그냥 검은 형체만 보였죠. 사람인지 뭔지도 확실치 않았어요. 가까이 가니까 보였어요. 여자분이었어요. 검은 패딩 점퍼를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숙이고 계셔서 목이 꺾인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손을 살짝 들고 있었어요. 움직임이 없었어요. 전혀.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머리카락도 안 흔들렸어요. 옷도 안 흔들렸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 손님이다. 반가웠죠. 천만다행이다 싶었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가까이 갈수록 불안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본능이 말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세우지 말라고. 하지만 세웠어요. 택시를 갓길에 세웠어요. 차를 세우는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엔진 소리도 바람 소리도 제 숨소리도. 완벽한 침묵. 귀가 먹은 것 같았어요. 어디 가세요?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어요. 메아리처럼. 제 목소리 같지 않았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뒷문을 열었어요. 문 여는 소리도 안 났어요. 그냥 열렸어요. 조용히. 여자가 탔어요. 동작이 묘하게 느렸어요. 아니, 느린 게 아니라 부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인형이 움직이는 것처럼, 관절이 뻣뻣한 것처럼,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문이 닫혔어요. 역시 소리 없이. 그 순간 차 안 온도가 확 떨어졌어요. 입김이 나올 정도로. 3월인데 한겨울 같았어요. 히터를 최대로 틀었는데도 추웠어요. 백밀러로 그분을 봤는데 얼굴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머리카락이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있어서요. 검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얼굴을 가린 것처럼. 요즘 젊은 여자분들 그런 스타일 많잖아요. 뭐 그러려니 했죠. 근데 이상했어요. 머리카락 사이로 뭔가 빛나는 게 보였어요. 눈일까요? 아니, 눈이 저렇게 빛날 리가 없는데. 손님,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한참 있다가 작게 말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터널 끝에서 들리는 것처럼 울림이 있었어요. 한 명이 말하는 건데
여러 명이 동시에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파주 적성면이요. 송열리. 거기 제가 몇 번 가본 적 있어요. 외진 곳이죠. 산속이에요. 밤에는 가로등도 별로 없고 속으로 계산해봤어요. 여기서 송열리까지면 한 35km 정도. 4만원은 받겠네.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정도면 괜찮죠. 근데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왜 이 시간에 그런 곳을 가는 걸까? 거기 뭐가 있나? 집이 있나? 이 시간에? 네, 알겠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어요. 순간 뒷자리에서 냄새가 났어요. 이상한 냄새. 흙 냄새 같기도 하고, 아니 흙이 아니라 더 깊은 곳의 냄새. 땅속 깊은 곳, 무덤 같은. 아니 생각하기 싫어요. 그리고 쇳내 같은 것도 섞여 있었어요. 녹슨 철 냄새, 아니면 피 냄새. 자유로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너무 비어 있었어요. 이상하게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금요일 밤 12시 가까운 시간인데 말이에요. 평소 같으면 차들이 꽤 다니는데 반대편 차선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로등만 규칙적으로 지나가고 헤드라이트 불빛만 어둠을 뚫고 나가고 가로등 불빛이 차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백밀러를 봤어요. 뒷자리를 확인했어요. 여자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미동도 없이 숨을 쉬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슴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점점 커졌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손이 떨렸어요. 왜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현재 위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기계음이 차갑게 들렸어요. GPS 신호가 안 잡히는 거예요. 자유로 한복판인데 터널도 아닌데 이렇게 신호가 안 잡히는 건 처음이었어요. 하늘이 열려 있는데 위성이 보이는데 껐다 다시 켜봤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못 눌렀어요. 현재 위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똑같았어요. 화면에 지도가 안 떴어요. 그냥 검은 화면에 흰 글자만. 손님, 혹시 송현리 정확히 어느 쪽인지 아세요? 내비가 안 잡혀서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백밀러로 다시 봤어요. 여자분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더라고요. 완전히 정지해 있었어요. 인형 같았어요. 아니 시체 같았어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숨을 쉬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근데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뒤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뒤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자는구나.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믿으려고 했어요. 깨울 수도 없었어요. 손님 자는데 깨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깨우기 싫었어요. 깨우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무서웠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무서웠어요. 일단 제 감으로 운전하기로 했어요. 18년 했는데 이길 정도야 뭐. 자유로에서 77번 국도로 빠지면 적성 방향이거든요. 그쪽으로 가면 돼요. 알아요. 눈 감고도 갈 수 있어요. 근데 확신이 안 섰어요. 이 길이 맞나?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해졌어요. 도로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왕복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언제 국도로 빠졌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어느 순간 좁아져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숫자를 세웠어요. 하나 사라지고 2개 사라지고 3개 사라지고 결국 아예 없어졌어요. 헤드라이트 불빛만 앞을 비췄어요. 그것마저도 약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둠이 불빛을 먹어치우는 것 같았어요. 양옆은 다 숲이에요.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죠. 거대한 나무들, 오래된 나무들, 가지들이 하늘을 가렸어요. 달도 안 보였어요. 별도 안 보였어요. 그냥 칠흑 같은 어둠만. 나무들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도로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가지들이 차를 향해 뻗어 있는 것 같았어요. 착각이겠죠. 근데 그렇게 보였어요.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순식간에 너무 짙었어요.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3m 앞도 안 보였어요. 헤드라이트를 상향등으로 바꿨는데 오히려 더 안 보였어요. 불빛이 안개에 반사돼서 눈이 부셨어요. 속도를 줄였어요. 시속 30km, 20km.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손에 땀이 났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미끄러웠어요. 이 시간에 이런 곳까지 가는 손님이 있나?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길을 잘못 든 건 아닌가? 근데 이 방향이 맞는데, 분명히 맞는데,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하지? 다시 백밀러를 봤어요. 뒷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소리가 나왔어요. 내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나왔어요. 다시 봤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비어 있었어요. 분명히. 순간 공포가 밀려왔어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급브레이크를 밟았죠.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숲속으로 울려 퍼졌어요. 메아리 쳤어요. 끼익, 끼익, 끼익. 점점 작아지면서 사라졌어요. 차가 갓길에 멈췄어요. 엔진이 덜덜 떨렸어요. 아니, 차가 떠는 게 아니라 제가 떠는 거였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천천히. 너무 무서웠어요. 뒤돌아보기가. 여자는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백밀러로는 안 보이는데 직접 보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말이 안 돼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이게 뭐지? 뭐가 잘못된 거지? 꿈을 꾸는 건가? 깨어나야 해. 백밀러를 손으로 조정해 봤어요. 각도를 이리저리 바꿔봤어요. 완전히 아래로, 완전히 위로, 옆으로. 그래도 백밀러엔 빈 좌석만 보였어요. 텅 빈 검은 좌석. 직접 보면 여자가 앉아있는데 고개를 숙인 채로 움직임 없이. 손님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겁에 질려 있었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손님,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그때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드는 거예요. 너무 천천히, 부자연스럽게, 마치 녹슨 기계처럼 끽끽 소리가 날 것만 같았어요. 창백했어요. 너무나 창백했어요. 사람 얼굴이 저렇게 하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달빛보다 더 하얀 얼굴. 아니, 백색이 아니었어요. 청백색이었어요. 시체의 색이었어요.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의 피부색. 피부가 이상했어요. 너무 매끈했어요. 인간의 피부 같지 않았어요. 왁스 같았어요. 마네킹 같았어요. 모공도 없고 잔주름도 없고 혈색도 없고, 그리고 눈에 초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검은 눈동자가 텅 빈 것처럼 보였어요. 구멍 같았어요. 끝없이 깊은 구멍. 빛을 반사하지 않았어요. 빛을 흡수했어요. 블랙홀 같았어요. 저를 보는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뒤, 아니 제 너머 어딘가를 보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투명한 것처럼 저를 통과해서 뭔가를 보는 것 같았어요. 뭘 보는 걸까요? 뭐가 보이는 걸까요? 입술이 움직였어요. 천천히. 소리보다 입술이 먼저 움직였어요. 여기에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게, 공허하게, 메아리 같았어요. 여러 겹으로 겹쳐진 것 같았어요. 한 명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차밖을 봤어요. 어둠뿐이었어요. 짙은 어둠, 안개와 어둠. 갓길에 작은 표지판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송현리라고 써 있었죠. 페인트가 벗겨진, 글자가 희미한, 그리고 그 옆에 낡은 나무 팻말 하나가 서 있었어요. 기울어진, 페인트가 벗겨진, 이끼가 낀.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후들후들 떨렸어요. 팻말에 다가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글자를 읽었어요. 추모. 2024년 3월 7일 교통사고 사망자 1명. 김지은. 정확히 1년 전이에요. 오늘 날짜로부터 딱 1년 전 같은 날, 같은 시간. 팻말 아래 시들은 꽃들이 놓여 있었어요. 오래된 꽃들, 바스러진 꽃들, 그리고 사진 한 장. 비에 젖어 흐릿해진 사진. 젊은 여자의 얼굴, 웃고 있는 얼굴, 살아있던 때의 얼굴.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가 덜덜 떨렸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머리카락이 쭈뼛었어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차문 여는 소리, 발소리, 젖은 낙엽 밟는 소리, 다가오는 소리. 뒤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절대로. 하지만 몸이 저절로 돌아갔어요. 여자가 차에서 내려 서 있었어요. 5m 정도 떨어진 곳에 가로등도 없는데 그녀가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 같았어요. 형광처럼, 유령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이 보였어요. 머리카락 사이로 빛나는 두 개의 점. 아니, 빛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빛을 삼키는 두 개의 구멍. 여자가 속삭였어요. 입술이 움직이지 않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기억 안 나세요?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어요. 숲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네? 뭘 말씀이신지. 제 목소리는 너무 작았어요. 떨렸어요. 작년에도 여기 왔었잖아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등을 타고 차가운 땀이 흘렀어요. 저는 처음인데요. 이 길은. 여자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아니, 걸은 게 아니었어요. 발이 땅에 닿지 않았어요. 살짝 떠서 움직였어요. 미끄러지듯이. 소리 없이. 또 한 걸음. 3m.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여자가 천천히 손을 뻗더라고요. 손이 이상했어요. 너무 하였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손톱이 길었어요. 너무 길었어요. 까맣게 변한 제 어깨를 만지는 거예요. 닿는 순간 느꼈어요. 차가웠어요. 너무나 차가웠어요. 얼음보다 차가웠어요. 액체 질소 같았어요. 뼈속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고통이었어요. 차가움이 고통으로 느껴졌어요. 그때도요. 여자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너무 가까웠어요. 얼굴이 더 보였어요. 상처들이 보였어요. 머리카락 사이로, 이마에 긴 상처, 뺨에 긁힌 자국, 턱에서 목으로 이어진 찢어진 상처, 사고의 흔적이었어요. 죽음의 흔적이었어요. 당신 거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웃었어요. 입이 찢어지듯 벌어지면서 웃었어요. 이빨이 보였어요. 너무 많은 이빨. 사람의 이빨수가 아니었어요. 비명을 질렀어요. 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감각을 잃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중간에 넘어졌어요. 몇 번이나. 손바닥이 찢어졌어요. 무릎이 까졌어요. 하지만 계속 뛰었어요. 뒤를 보지 않았어요. 절대로. 뒤에 뭐가 있을지 몰라서, 뭐가 따라오고 있을지 몰라서. 저 멀리 불빛이 보였어요. 희미한 불빛. 파주경찰서 통일지구대. 그쪽으로 뛰었어요. 있는 힘을 다해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세요? 젊은 경찰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이름표를 보니까 이준혁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제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흙투성이에 땀범벅에 피투성이. 저기요, 송현리에서요. 말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숨이 너무 차서, 목이 메어서. 진정하세요.
앉으세요. 물 드시고요. 경찰관이 저를 의자에 앉히고 물을 줬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물을 쏟았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뒷자리에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백밀러로는 안 보이고요. 직접 보면 보이는데 백밀러로는 안 보이고, 그리고 차에서 내렸는데 따라왔어요. 웃었어요. 이상하게 웃었어요. 거기 추모 팻말이 있던데요. 1년 전 사고라고. 김지은이라고. 경찰관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진정하세요. 지금 택시 어디 있어요? 송현리요. 사거리 쪽 갓길에요. 저는 뛰어왔어요. 계속 뛰어왔어요. 같이 가보죠. 차 타세요. 순찰차를 탔어요. 경찰관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현장으로 가는 동안 계속 뒤를 봤어요. 뒷유리로 혹시 뭐가 따라오는지. 어둠만 보였어요. 짙은 어둠. 10여 분 걸렸죠. 제 택시가 보였어요. 그대로 서 있었어요. 갓길에 블랙박스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죠. 빨간 불빛. 깜빡깜빡. 경찰관이 차에서 내렸어요. 손전등을 켰어요. 저는 차에서 내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경찰관이 제 택시에 다가갔어요.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면서 뒷문을 열었어요. 차 안을 확인했어요. 돌아와서 말했어요. 뒷자리에 아무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어요. 여자가 검은 옷 입은. 나와서 같이 보시죠. 차에서 내렸어요. 다리가 떨렸어요. 뒷자리를 봤어요. 비어 있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근데 뭔가 있었어요. 좌석이 젖어 있었어요. 흠뻑 물에 젖은 것처럼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 흙 냄새, 무덤 냄새. 혹시 술 드셨어요? 아니요. 저 일하는 중이었고요. 술은 한 방울도 안 마셨어요. 정말이에요. 좌석이 왜 젖어 있죠? 모르겠어요. 아까는 안 그랬는데요. 경찰관이 블랙박스를 확인하더라고요. 메모리 카드를 빼서 자기 노트북에 넣었어요. 기사님, 이거 좀 보시죠. 화면을 재생했어요. 밤 11시 52분 14초. 제 택시가 갓길에 정차하는 게 보였어요. 11시 52분 18초. 뒷문이 열렸어요. 11시 52분 20초. 뒷문이 닫혔어요. 근데 아무도 안 탄 거예요. 영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뒷자리는 처음부터 비어 있었어요. 영상을 계속 봤어요. 뒷자리는 계속 비어 있었어요. 영상 내내 뒷자리는 텅 빈 채였죠. 하지만 좌석이 점점 눌리는 게 보였어요. 마치 무게가 가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뭔가의 무게. 이게 무슨.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입술이 떨렸어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기사님,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아니면 수면 부족이라든지 환각을 보실 수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봤어요. 그 여자가 탔어요. 저랑 얘기도 했고요. 송현리 간다고 했어요. 목소리 들었어요. 그리고 제 어깨를 만졌어요. 이렇게 차갑게. 뭐라고 하셨는데요? 기억 안 나냐고요. 작년에도 왔었다고요. 그리고 그때 제 눈이 블랙박스 화면 한쪽에 멈췄어요. 화면 하단에 있는 타임스탬프. 2024년 3월 7일 밤 11시 52분 14초. 2025년이 아니었어요. 2024년이었죠. 작년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래요? 왜 작년 날짜로 나와요? 이게 말이 돼요? 블랙박스 시계 설정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거 제가 작년 9월에 새로 단 거예요. AS 센터에서 설치해줬고요. 전문가가 했어요. 그때 날짜 시간 다 자동으로 맞춰줬는데 GPS로 자동으로 맞춰진다고 했어요. 경찰관도 이상하다는 듯 화면을 자세히 보더라고요. 타임스탬프를 확대했어요. 분명히 2024년 3월 7일이었어요. 일단 지구대로 가시죠.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병원도 가보시는 게 새벽 1시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어요. 눈이 부셨어요. 윙잉 소리가 났어요. 형광등이 계속 윙잉잉 귀에 거슬렸어요. 경찰관 이준혁이 컴퓨터를 뒤지고 있었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딸깍딸깍, 마우스 클릭 소리, 딸깍딸깍. 기사님, 2024년 3월 7일 송현리에서 사고 있었네요. 여기 기록 보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떤 사고요? 승용차 단독 사고요. 밤 11시 47분경 사망자는 김지은 씨, 당시 27살, 중앙선 침범해서 가드레일에 충돌했대요. 즉사, 현장에서 사망, 차량 화재는 없었고 목격자는 없었고요. 빗길이었대요. 그날 비가 왔었나봐요. 사진이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 사고 현장 사진, 부서진 차, 으그러진 차, 가드레일에 박힌 차, 그리고 또 다른 사진, 커버가 씌워진 시신, 피, 너무 많은 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제가 본 그 여자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기사님, 피곤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몇 시간 운전하셨어요? 10시간, 아니 11시간쯤,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일단 오늘은 집에 가서 쉬세요. 내일 정신 맑을 때 다시 오시고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경찰관이 뭔가 더 찾고 있었어요.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참 그때 블랙박스 영상이 몇 개 남아 있었네요. 주변 지나가던 차량들 거. 기사님 차량 번호가 서울 76자 3492 맞죠? 네, 맞아요. 여기 기사님 차량도 기록되어 있네요. 목격 차량 명단에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제 차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는 그날 화면이 재생됐어요. 작년 3월 7일 밤 11시 46분 33초부터 시작했죠. 어떤 차의 블랙박스 영상이었어요. 화물차인 것 같았어요. 높은 시점에서 찍힌 자유로를 달리고 있었죠.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와이퍼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때 제 택시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제 차 맞았어요. 번호판이 보였어요. 서울 76자 3492. 빈차 표시등이 켜져 있었어요. 11시 47분 15초. 갓길에 한 여자가 손을 들더라고요. 검은 패딩, 긴 생머리, 비를 맞고 서 있었어요. 영상이 흐릿했지만 분명히 보였어요. 11시 47분 22초. 제 택시가 정차했어요. 11시 47분 28초. 여자가 뒷자리에 탔어요. 얼굴은 머리카락에 가려서 잘 안 보였죠. 하지만 순간 고개를 들었어요. 카메라를 향해 얼굴이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 초점 없는 눈, 그리고 웃고 있었어요. 입이 찢어지듯 벌어진 채 영상이 계속됐어요. 제 택시가 자유로를 달렸어요. 77번 국도로 접어들었어요. 11시 52분 51초. 송현리 부근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11시 53분 7초. 뒷좌석에 앉은 여자가 갑자기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게 보였어요. 유리창에 얼굴이 비쳤어요. 창백한 얼굴. 11시 53분 9초. 제가 깜짝 놀라서 핸들을 확 꺾었어요. 영상에서도 택시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심하게. 11시 53분 11초. 제 택시가 중앙선을 넘었어요. 11시 53분 12초.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 한 대가 급하게 피했어요. 핸들을 급하게 꺾으면서 김지은 씨 차였죠. 차가 미끄러졌어요. 빗길에서 컨트롤을 잃었어요. 11시 53분 14초. 김지은 차량이 가드레일로 정면 충돌했어요. 굉음이 들렸어요. 영상에서도 쿵, 와드득, 유리 깨지는 소리. 11시 53분 20초. 제 택시는 그냥 그대로 직진했어요. 멈추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화면에서 사라졌죠. 경찰관이 재생을 멈췄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 기사님,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이빨이 딱딱 부딪혔어요. 입이 바짝 말랐죠. 이게 제 차라고요. 저는 그날 집에 있었는데요. 감기 걸려서 쉬었는데요. 아내가 증명할 수 있어요. 전화해보세요. 지금 바로. 작년 사고조사 때는요. 기사님 차량이 단순 목격 차량으로만 분류됐어요. 사고 원인과는 직접적으로 무관하다고 판단했던 거죠. 김지은 씨가 스스로 핸들을 꺾었으니까요. 빗길에 미끄러졌다고 결론 났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다시 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영상 속에서 분명히 보였어요. 제 택시가 중앙선을 넘었고 그걸 피하려다 김지은 씨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죽인 거예요. 기사님, 작년 3월 7일 그날 밤 정말 아무 기억도 안 나세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기억도 없었어요. 정말로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 한숨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그 얼굴이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 초점 없는 눈, 찢어진 입, 그리고 그 손, 차가운 손, 어깨를 잡았던 그 손, 어깨가 아팠어요. 만져진 부분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어요. 손가락 자국 모양으로 5개, 얼음에 된 것처럼 아팠어요. 새벽 내내 천장을 봤어요. 천장에 그림자가 움직였어요. 나뭇가지 그림자, 바람에 흔들리는. 근데 창문 밖에 나무가 없어요. 우리 집 앞엔 나무가 없는데 그림자가 점점 커졌어요. 천장을 기어다녔어요. 마치 손가락 같았어요. 긴 손가락, 까만 손가락. 눈을 감았어요. 세어봤어요. 하나, 둘, 셋, 넷, 100까지 세었어요. 눈을 떴어요. 그림자는 사라져 있었어요. 아침 9시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갔어요. 뭔가 오류가 있을 거라고, 설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야만 했어요. 제정신을 유지하려면 사장님, 이 SD카드 좀 봐주세요. 날짜가 이상하게 찍혀 있어서요. 기술자는 중년 남자였어요. 안경 쓴, 살찐, 땀을 많이 흘리는. 카드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여러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막 올라갔어요. 코드 같은 것들. 기술자가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한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목소리가. 이 파일요. 기술자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손가락으로. 손톱이 더러웠어요. 때가 꼈어요. 타임스탬프는 2024년 3월 7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파일 생성일자는 어제예요. 2025년 3월 7일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파일 자체는 어제 만들어졌는데 영상 안에 기록된 날짜는 1년 전이라는 거죠. 파일 속성을 보면 명확해요. 생성일 2025년 3월 7일 23시 52분. 근데 영상 안에 찍힌 시간은 2024년 3월 7일 23시 52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어지러웠어요. 시간이 꼬인 건가요?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블랙박스 시스템상 불가능한 일인데.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어요. 기술자가 다른 화면을 열었어요. 이 영상이요, 루프로 재생되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화면에 그래프 같은 게 나타났어요. 파형 같은 것. 밤 11시 47분부터
11시 53분까지 6분짜리 영상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마치 누군가 일부러 반복 재생 설정을 해놓은 것처럼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그런 설정 한 적 없어요. 그런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도 이런 건 처음 봐요. 15년 했는데 기술자가 땀을 닦았어요. 손수건으로. 노란 손수건. 파일이 손상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전자기파 같은 거. 강한 전자기파에 노출되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처에 고압선 같은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숲이었어요. 그냥 숲. 그럼 모르겠네요. 카페에 앉았어요. 혼자. 커피를 시켰는데 마시지 못했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어젯밤 11시 52분 발신 기록이 있었어요. 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통화 시간은 0초. 연결도 안 된 거죠. 그 번호를 자세히 봤어요. 010-7634-3492. 제 번호였어요. 010-7634-3492. 똑같았어요. 제가 저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신한테 전화를 걸 수가 있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한 번호가 동시에 발신자와 수신자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록에 남아 있었어요. 명백히. 통화 내역을 더 봤어요. 위로 스크롤했어요. 또 있었어요. 2024년 3월 7일 밤 11시 52분 같은 번호로 발신 0초. 2023년 3월 7일 밤 11시 52분 같은 번호로 발신 0초. 3년 연속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번호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테이블 위로 쿵 소리가 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금방 시선을 돌렸어요. 관심 없다는 듯. 오후 2시 도서관에 갔어요. 국립중앙도서관 신문 열람실. 작년 신문을 찾아봤죠. 마이크로필름 오래된 시스템 돌리면 삐익삐익 소리가 났어요. 동아일보 2024년 3월 9일자 사회면 작은 기사 파주 자유로 인근 교통사고 20대 여성 사망. 기사를 읽었어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김지은 씨 27세 회사원 귀가중 송현리 인근에서 차량 단독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0%. 약물 검출 안 됨. 유족 측 딸은 그날 술 한 방울도 안 마셨고 평소 안전운전을 생활화했다고 주장.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갑작스러운 핸들 조작 확인, 빗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추정. 경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 중. 목격 차량이 있었으나 추가 조사 필요. 사진이 있었어요. 흑백 사진, 부서진 차, 가드레일, 커버 씌워진 뭔가. 더 찾아봤어요. 며칠 뒤 신문, 파주 교통사고 피해자 장례식 엄수. 유족 딸의 죽음 석연치 않아 재조사 요청. 사진이 또 있었어요. 장례식장, 영정사진, 김지은 씨였어요. 살아있을 때의 모습, 웃고 있었어요. 환하게. 어제 본 그 얼굴과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웠어요. 어제 본 그 얼굴은 뭔가 다른 것이었어요. 김지은 씨 SNS를 찾아봤어요. 계정이 아직 살아있었어요. 아무도 삭제하지 않았나봐요. 프로필 사진, 웃고 있는 얼굴, 타임라인을 내렸어요. 과거로. 2024년 3월 7일 마지막 게시물,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찍은 셀카, 피곤해 보이는 얼굴, 어두운 사무실, 창밖으로 반 풍경. 오늘도 야근 완전 지쳤다. 진짜 유파주에서 서울까지 어떻게 가지? 막차도 끊겼고 택시 타고 가야지. 자유로 야경이나 보면서 가자. 오늘따라 달이 예쁘네. 보름달. 시간 밤 11시 30분. 17분 후 그녀는 제 택시에 탔어요. 30분 후 그녀는 죽었어요. 댓글이 몇 개 달려 있었어요. 언니 조심해 유유 요즘 자유로 사고 많대. 김지은 씨가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택시 타면 안전하지 키읔키읔키읔 걱정 마. 다른 댓글. 이 시간에 대박 유유 무서워 나 같으면 못 타. 김지은 씨 답글. 뭐가 무서워 키읔키읔 기사님이 계시잖아. 마지막 댓글. 그래도 조심. 사랑해 언니. 김지은 씨 답글. 나도 사랑해 내일 보자 점심같이 먹자. 내일은 오지 않았어요. 김지은 씨한테 제 운행 기록을 다시 꺼내봤어요. 작년 3월 7일 금요일 기록. 밤 10시 35분 서울역에서 마포까지 승객 남자 1명 요금 12,000원. 11시 12분 홍대에서 연남동까지 승객 여자 2명 요금 8,500원. 11시 47분 여기서 기록이 끊겼어요. 정확히는 끊긴 게 아니에요. 지워진 거예요. 흔적이 있었어요. 뭔가 있었다가 지워진 흔적. 디지털 기록에서도 지워진 부분이 보여요. 잘 보면 그 다음 기록은 새벽 4시 12분 일산에서 파주까지 승객 남자 1명 요금 23,000원. 거의 5시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기록이 하나도 없었어요. 택시기사가 금요일 밤에 5시간 동안 손님을 안 태웠다. 말이 안 돼요. 더군다나 그 시간대는 가장 바쁜 시간이에요. 뭔가가 지워진 거예요. 의도적으로. 누가? 왜? 오후 6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다시 그곳으로 갔어요. 송현리 혼자서. 왜 갔을까요? 스스로도 모르겠어요. 그냥 가야만 할 것 같았어요. 낮인데도 음산하더라고요. 아니 낮이 아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석양 붉은 빛. 근데 이상했어요. 해가 이상한 방향에 있었어요. 서쪽이 아니라 북쪽 같았어요. 방향 감각이 흐트러진 건가? 추모 팻말 앞에 섰어요. 김지은 2024년 3월 7일 우리의 사랑하는 딸 영원히 잊지 않을게.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시들지 않은 새로운 꽃. 하얀 국화. 누가 놓고 간 걸까요? 오늘 아니면 어제.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작게 말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뭔가 다른 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속삭이는 소리 같았어요. 여러 명이 동시에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왔어요?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빠르게 뒤를 돌아봤어요.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손에 국화꽃을 들고 검은 옷을 입고 눈이 붉었어요. 많이 울었나 봐요. 눈밑이 퉁퉁 부었어요. 누구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지은 어머니예요. 박수정이라고 해요. 당신은요?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여성이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한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당신 그날 거기 있었죠? 저는 당신 얼굴 기억해요. 박수정 씨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영상 볼 때 봤어요. 여러 번 봤어요. 수십 번 봤어요. 100번도 넘게 봤어요. 흐릿했지만 운전석에 앉은 사람 당신이죠? 맞죠?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박수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로, 슬픔으로. 우리 딸이 죽었어요. 27살에 아무 잘못도 없이 그냥 집에 가다가 택시를 탔다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박수정 씨 눈에서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요. 당신은 살아있잖아요. 멀쩡히 살아서 여기 서 있잖아요. 우리 딸은 땅속에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난다고요. 박수정 씨가 비웃었어요. 쓰디쓴 웃음. 편하시겠네요. 기억이 안 나며 책임도 없는 거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왜 당신 차가 중앙선을 넘었는지, 왜 우리 딸이 피해야 했는지, 왜 우리 딸이 죽어야 했는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박수정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깊은 한숨. 앉아요. 할 얘기가 있어요. 근처 폐가 하나가 있었어요. 작은 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간판이 떨어져 있었어요. 녹슨 간판. 안으로 들어갔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거미줄이 쳐져 있었어요. 테이블 하나에 마주 앉았어요. 박수정 씨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안에 USB가 들어 있었죠. 그리고 서류들, 많은 서류들. 작년 사고 조사할 때요. 경찰이 여러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어요. 주변 지나가던 차량들 거요. 화물차, 승용차 몇 대. 그 중에 택시 하나 있었어요. 서울 76자 3492. 당신 차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차 맞아요. 하지만 저는 그날 기억 안 나죠. 당신이 여기 왔던 것도 우리 딸을 태웠던 것도. 박수정 씨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오래된 노트북. 낡은. 경찰은 당신 택시를 단순 목격 차량이라고만 했어요. 사고 원인과는 무관하다고요. 우리 딸이 스스로 핸들을 꺾었다고만 했죠. 빗길에 미끄러졌다고. 운이 나빴다고. 노트북을 켰어요. 부팅이 느렸어요.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저는 납득이 안 됐어요. 우리 딸은 운전 잘했거든요. 10년 무사고였어요. 조심스러운 성격이에요. 빗길에도 천천히 가요. 항상 안전벨트 매요. 왜 갑자기 핸들을 꺾었겠어요? 화면이 켜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비를 들여서 영상 분석 전문가를 찾아갔어요. 100만 원 넘게 들었어요. 그 사람이 영상을 아주 느린 속도로 분석했어요. 프레임 단위로요. 한 장 한 장.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됐죠. 작년 3월 7일 밤 11시 53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재생됐어요. 슬로우 모션으로 11시 53분 9초 정확히 제 택시 뒷좌석 김지은 씨가 앉아 있었어요. 선명하게 보였어요. 천천히 너무 천천히 재생되니까 모든 게 보였어요. 모든 디테일이 김지은 씨의 표정, 공포에 질린 표정, 입이 벌어져 있었어요.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눈이 크게 떠져 있었어요. 공포로 앞을 보고 있었어요. 운전석을 제 뒤통수를 아니 뒤통수가 아니었어요. 뒤통수 너머를 보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를 창문 밖 어둠을 그녀가 본 게 뭘까요? 김지은 씨가 앞으로 손을 뻗었어요. 천천히 재생되니까 손의 움직임이 다 보였어요. 떨리는 손, 제 어깨를 잡았어요. 박수정 씨가 특정 프레임에서 화면을 멈췄어요. 확대했어요. 백밀러에 비친 김지은 씨 얼굴 울고 있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볼을 타고 입술이 움직였어요. 더 확대했어요. 입술 부분을 입 모양을 읽을 수 있었죠. 살려주세요. 박수정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딸이요. 당신한테 살려달라고 했어요. 사고 나기 직전에 뭔가를 봤어요. 뭔가 무서운 걸. 그래서 당신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알아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아마도요. 박수정 씨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딸아이 핸드폰 통화 기록이요. 경찰한테 받았어요. 포렌식 분석 결과요. 화면에 통화 기록이 떴어요. 마지막 통화가 밤 11시 51분, 2분 13초 동안 통화했대요. 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요. 번호가 보였어요. 010-7634-3492. 근데 이상한 게요. 통신사에 조회했더니 이 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번호래요. 등록된 적이 없는 번호, 유령 번호죠.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죠? 어떻게 2분이나 통화할 수 있죠? 저는 제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젯밤 통화 기록, 11시 52분, 제 번호로 발신, 0초, 010-7634-3492. 박수정 씨한테 보여줬어요. 박수정 씨가 그 화면을 보고는 얼어붙더라고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게 그 번호예요. 딸이 마지막으로 전화 걸었던 번호. 둘 다 말을 잃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 뭔가 긁는 소리, 창문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 박수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시간이 꼬인 건가요? 1년 전 우리 딸이 당신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1년 후 당신은 시간을 넘어서 당신 자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같은 전화예요. 같은 순간이에요. 시간을 넘어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됐어요. 그럼 제가요, 1년 전에도 그날 밤에 박수정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도요. 내년에도요. 계속.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당신요, 어젯밤 그 여자 손님 태웠을 때요. 뭐라고 했어요? 떠올렸어요. 그 순간을, 그 목소리. 작년에도 여기 왔었다고. 맞아요. 당신은 매년 3월 7일 밤이 되면요. 같은 길을 가요. 우리 딸을 태우고요. 사고 현장까지 가고요. 그리고 기억을 잃어요. 모든 기억을, 5시간을 완전히 지워져요. 1년 뒤 다시 같은 날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영원히, 끝없이. 왜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우리 딸도요. 우리 딸도 반복하고 있어요. 밤 9시,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는 친정에 가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다행이었어요.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한참을 깜빡거리다가 겨우 켜졌어요. 작년 일기장을 뒤졌어요. 책장에서, 서랍에서, 옷장에서 찾았어요. 먼지 쌓인 일기장. 2024년 3월 페이지를 펼쳤어요. 3월 6일 평범한 일상. 오늘 손님 많았다. 매출 25만 원. 허리 아프다. 3월 7일 페이지가 찢어져 있었어요. 깨끗하게 찢어져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찢어진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종이 끝에 왜 찢었을까요? 제가 뭘 숨기려고 서랍을 더 뒤졌어요. 책상 밑, 옷장 안, 침대 밑, 구겨진 종이 하나가 옷장 구석에서 나왔어요. 먼지 쌓인, 누렇게 변한, 펴봤어요. 조심스럽게 제 필체였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평소 제 글씨체가 아니었어요. 떨리는 글씨체, 급하게 쓴, 공포에 질린 사람이 쓴, 다시는 자유로 가지 말 것, 송현리 절대 가지 말 것, 검은 옷 입은 여자 태우지 말 것, 3월 7일 밤에는 절대 운전하지 말 것, 백밀러 보지 말 것, 뒤돌아보지 말 것, 그녀의 말을 듣지 말 것, 제발 이번엔 기억해라, 제발 이번엔 멈춰라. 그리고 하단에 더 떨리는 글씨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2023년에도 실패했다, 2024년에도 실패했다, 2025년에는 제발, 제발, 제발. 마지막 제발은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마치 쓰다가 뭔가에 방해받은 것처럼. 그 뒤로 이상한 얼룩이 있었어요. 갈색 얼룩, 피 같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종이를 들고 있는 손이 제가 이미 3년째 같은 날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매년 3월 7일마다 같은 방, 같은 길, 같은 승객, 그리고 같은 사고. 다른 서랍을 열었어요. 책상 서랍, 깊숙이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또 다른 종이가 나왔어요. 이건 더 오래된 것 같았어요. 2023년 것. 그녀는 죽지 않았다. 아니 죽었지만 죽지 않았다. 매년 돌아온다. 나를 찾으러 온다. 왜 나를? 왜 계속 나를?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리고 밑에 작은 글씨로 오늘 병원 갔다. 정신과 의사가 스트레스래. 약 줬다. 안 먹었다. 이건 환각이 아니다. 진짜다. 너무 진짜다. 더 밑에 아내한테 말 못하겠다. 미쳤다고 할 것이다. 아니 정말 미친 건가? 모르겠다. 확신할 수 없다. 가장 밑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글씨. 그녀가 말했다. 끝내고 싶으면 끝까지 가라고. 송현리로 가라고. 혼자서 밤에 3월 7일 밤 11시 47분에 정확히. 그러면 끝날 거라고. 거짓말일까? 진짜일까? 가야 할까? 무서워.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휙. 2025년 3월 7일 다시 그날 밤이 왔어요.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 1시간 반 후면 11시 47분.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보름달, 크고 노란. 김지은 씨가 마지막 글에 썼던 것처럼 오늘따라 달이 예쁘네. 하지만 예쁘지 않았어요. 불길했어요. 너무 컸어요. 너무 가까웠어요. 마치 떨어질 것만 같았어요. 모든 걸 알았어요. 이해했어요. 오늘 밤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내가 자유로에 나가면 그녀가 나타날 거예요. 갓길에 내가 차를 세우면 그녀가 탈 거예요. 내가 송현리로 가면 사고가 날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 나는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아무것도. 1년 후 또다시 반복될 거예요. 선택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 자유로에 안 가는 거. 택시를 아예 운전 안 하는 거. 집에 있는 거.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숨는 거. 그러면 김지은 씨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택시를 탈까요? 하지만 사고는 똑같이 일어날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역사는 바뀌지 않아요.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둘, 자유로에 가는 거. 그리고 이번엔 다르게 하는 거. 끝까지 가는 거. 그녀가 말한 대로 정확히 11시 47분에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가야 했어요. 이대로 평생 반복할 수는 없었어요. 매년 3월 7일마다 영원히 밤 11시 샤워를 했어요.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마치 의식처럼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제 얼굴이 맞나? 이게 나인가? 강민호. 이름을 불러봤어요.
제 이름을 강민호, 42, 택시기사.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사랑해. 항상 고마웠어. 미안해. 보내고 나서 바로 지웠어요.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밤 11시 30분 차에 올랐어요. 엔진을 걸었어요. 시동이 잘 안 걸렸어요. 한참을 시도했어요. 마치 차도 거부하는 것처럼 결국 걸렸어요. 덜덜 떨리면서 손이 떨렸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땀이 났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출발했어요.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어젯밤처럼, 재작년 밤처럼, 그전의 밤처럼 신호등이 모두 초록불이었어요. 하나도 안 걸렸어요. 마치 날 기다리는 것처럼 자유로로 향했어요. 11시 42분 자유로 진입. 도로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차 한 대 없었어요. 가로등만 규칙적으로 지나갔어요. 하나 둘 셋 넷. 세지 않으려 했는데 저절로 세워졌어요. 라디오를 켰어요. 지직거리는 소리만 났어요. 껐어요. 침묵, 엔진 소리, 내 숨소리, 심장 뛰는 소리. 11시 46분 통일대교가 보였어요. 1분 남았어요. 속도를 줄였어요. 천천히 심호흡을 했어요. 하나 둘 셋. 11시 47분 정각. 갓길에 그녀가 서 있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검은 패딩, 긴 생머리,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들고 있었어요. 살짝 차를 세웠어요. 갓길에 뒷문이 열렸어요. 저절로 그녀가 탔어요. 차 안 온도가 확 떨어졌어요. 입김이 나왔어요. 백밀러를 봤어요. 비어 있었어요. 뒷자리가. 하지만 알아요. 그녀가 있다는 걸 느껴져요. 어디 가세요? 제 목소리가 의외로 차분했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한참 동안. 그러다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 서울이요. 마포 쪽으로요. 목소리가 달랐어요. 어젯밤과 공허하지 않았어요. 여러 겹으로 겹쳐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여자 목소리였어요. 젊은, 피곤한,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 백밀러를 다시 봤어요. 보였어요. 이번엔 김지은 씨였어요. 하지만 어젯밤 본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창백하지 않았어요. 상처도 없었어요. 눈에 초점도 있었어요. 살아있는 김지은 씨였어요. 2024년 3월 7일 밤에 아직 죽지 않은. 알겠어요. 차를 출발시켰어요. 백밀러로 그녀를 계속 봤어요.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한테 문자를 보내고 있었죠. 가끔 한숨을 쉬었어요. 피곤한 듯 창밖을 봤어요. 지나가는 풍경을. 평범했어요. 너무 평범했어요. 30분 후 죽을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11시 51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전화가 온 거죠. 받았어요. 여보세요? 응, 지은이야. 나 지금 택시 타고 가는 중이야. 목소리가 밝았어요. 친구한테 전화하는 것 같았어요. 응, 야근 끝났어.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응응. 30분쯤 걸릴 것 같아.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에이 설마. 목소리가 점점 심각해졌어요. 진짜? 언제? 오늘? 무슨 뉴스에서? 침묵. 알았어. 조심할게. 응, 끊을게. 나중에 통화하자. 전화를 끊었어요. 백밀러로 보니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창밖을 자꾸 봤어요. 어둠을, 숲을. 11시 52분 77번 국도 송현리 방향. 기사님, 그녀가 말했어요. 네? 혹시 요즘 이 길에 사고 많이 난대요. 잘 모르겠는데요. 친구가 그러는데 뉴스에서 봤대요. 최근에 이 근처에서 사고가 몇 건 있었대요. 밤에. 그래요. 집에 가서 한숨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그 얼굴이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 초점 없는 눈, 찢어진 입, 그리고 그 손, 차가운 손, 어깨를 잡았던 그 손, 어깨가 아팠어요. 만져진 부분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어요. 손가락 자국 모양으로 5개, 얼음에 된 것처럼 아팠어요. 새벽 내내 천장을 봤어요. 천장에 그림자가 움직였어요. 나뭇가지 그림자, 바람에 흔들리는. 근데 창문 밖에 나무가 없어요. 우리 집 앞엔 나무가 없는데 그림자가 점점 커졌어요. 천장을 기어다녔어요. 마치 손가락 같았어요. 긴 손가락, 까만 손가락. 눈을 감았어요. 세어봤어요. 하나 둘 셋 넷 100까지 세었어요. 눈을 떴어요. 그림자는 사라져 있었어요. 아침 9시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갔어요. 뭔가 오류가 있을 거라고, 설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야만 했어요. 제정신을 유지하려면 사장님 이 SD카드 좀 봐주세요. 날짜가 이상하게 찍혀 있어서요. 기술자는 중년 남자였어요. 안경 쓴, 살찐, 땀을 많이 흘리는. 카드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여러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막 올라갔어요. 코드 같은 것들. 기술자가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한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목소리가. 이 파일요. 기술자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손가락으로. 손톱이 더러웠어요. 때가 꼈어요. 타임스탬프는 2024년 3월 7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파일 생성일자는 어제예요. 2025년 3월 7일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파일 자체는 어제 만들어졌는데 영상 안에 기록된 날짜는 1년 전이라는 거죠. 파일 속성을 보면 명확해요. 생성일 2025년 3월 7일 23시 52분. 근데 영상 안에 찍힌 시간은 2024년 3월 7일 23시 52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어지러웠어요. 시간이 꼬인 건가요?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블랙박스 시스템상 불가능한 일인데,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어요. 기술자가 다른 화면을 열었어요. 이 영상이요, 루프로 재생되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화면에 그래프 같은 게 나타났어요. 파형 같은 것. 밤 11시 47분부터 11시 53분까지 6분짜리 영상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마치 누군가 일부러 반복 재생 설정을 해놓은 것처럼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그런 설정 한 적 없어요. 그런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도 이런 건 처음 봐요. 15년 했는데 기술자가 땀을 닦았어요. 손수건으로. 노란 손수건. 파일이 손상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전자기파 같은 거. 강한 전자기파에 노출되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처에 고압선 같은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숲이었어요. 그냥 숲. 그럼 모르겠네요. 카페에 앉았어요. 혼자. 커피를 시켰는데 마시지 못했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어젯밤 11시 52분 발신 기록이 있었어요. 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통화 시간은 0초. 연결도 안 된 거죠. 그 번호를 자세히 봤어요. 010-7634-3492. 제 번호였어요. 010-7634-3492. 똑같았어요. 제가 저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신한테 전화를 걸 수가 있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한 번호가 동시에 발신자와 수신자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록에 남아 있었어요. 명백히. 통화 내역을 더 봤어요. 위로 스크롤했어요. 또 있었어요. 2024년 3월 7일 밤 11시 52분 같은 번호로 발신 0초. 2023년 3월 7일 밤 11시 52분 같은 번호로 발신 0초. 3년 연속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번호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테이블 위로 쿵 소리가 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금방 시선을 돌렸어요. 관심 없다는 듯. 오후 2시 도서관에 갔어요. 국립중앙도서관 신문 열람실. 작년 신문을 찾아봤죠. 마이크로필름 오래된 시스템 돌리면 삐익삐익 소리가 났어요. 동아일보 2024년 3월 9일자 사회면 작은 기사 파주 자유로 인근 교통사고 20대 여성 사망. 기사를 읽었어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김지은 씨 27세 회사원 귀가중 송현리 인근에서 차량 단독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0%. 약물 검출 안 됨. 유족 측 딸은 그날 술 한 방울도 안 마셨고 평소 안전운전을 생활화했다고 주장.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갑작스러운 핸들 조작 확인, 빗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추정. 경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 중. 목격 차량이 있었으나 추가 조사 필요. 사진이 있었어요. 흑백 사진, 부서진 차, 가드레일, 커버 씌워진 뭔가. 더 찾아봤어요. 며칠 뒤 신문, 파주 교통사고 피해자 장례식 엄수. 유족 딸의 죽음 석연치 않아 재조사 요청. 사진이 또 있었어요. 장례식장, 영정사진, 김지은 씨였어요. 살아있을 때의 모습, 웃고 있었어요. 환하게. 어제 본 그 얼굴과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웠어요. 어제 본 그 얼굴은 뭔가 다른 것이었어요. 김지은 씨 SNS를 찾아봤어요. 계정이 아직 살아있었어요. 아무도 삭제하지 않았나봐요. 프로필 사진, 웃고 있는 얼굴, 타임라인을 내렸어요. 과거로 2024년 3월 7일 마지막 게시물,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찍은 셀카, 피곤해 보이는 얼굴, 어두운 사무실, 창밖으로 반 풍경. 오늘도 야근 완전 지쳤다. 진짜 유파주에서 서울까지 어떻게 가지? 막차도 끊겼고 택시 타고 가야지. 자유로 야경이나 보면서 가자. 오늘따라 달이 예쁘네. 보름달. 시간 밤 11시 30분 17분 후 그녀는 제 택시에 탔어요. 30분 후 그녀는 죽었어요. 댓글이 몇 개 달려 있었어요. 언니 조심해 유유 요즘 자유로 사고 많대. 김지은 씨가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기역치읓 택시 타면 안전하지 키읔 걱정 마. 다른 댓글 이 시간에 대박 유유 무서워 나 같으면 못 타. 김지은 씨 답글 뭐가 무서워 키읔 기사님이 계시잖아. 마지막 댓글 그래도 조심 사랑해 언니. 김지은 씨 답글 나도 사랑해 내일 보자 점심같이 먹자. 내일은 오지 않았어요. 김지은 씨한테 제 운행 기록을 다시 꺼내봤어요. 작년 3월 7일 금요일 기록 밤 10시 35분 서울역에서 마포까지 승객 남자 1명 요금 12,000원 11시 12분 홍대에서 연남동까지 승객 여자 2명 요금 8,500원 11시 47분 여기서 기록이 끊겼어요. 정확히는 끊긴 게 아니에요. 지워진 거예요. 흔적이 있었어요. 뭔가 있었다가 지워진 흔적. 디지털 기록에서도 지워진 부분이 보여요. 잘 보면 그 다음 기록은 새벽 4시 12분 일산에서 파주까지 승객 남자 1명 요금 23,000원 거의 5시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기록이 하나도 없었어요. 택시기사가 금요일 밤에 5시간 동안 손님을 안 태웠다. 말이 안 돼요. 더군다나 그 시간대는 가장 바쁜 시간이에요. 뭔가가 지워진 거예요. 의도적으로. 누가? 왜? 오후 6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다시 그곳으로 갔어요. 송현리 혼자서. 왜 갔을까요? 스스로도 모르겠어요. 그냥 가야만 할 것 같았어요. 낮인데도 음산하더라고요. 아니 낮이 아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석양 붉은빛. 근데 이상했어요. 해가 이상한 방향에 있었어요. 서쪽이 아니라 북쪽 같았어요.
방향 감각이 흐트러진 건가? 추모 팻말 앞에 섰어요. 김지은, 2024년 3월 7일, 우리의 사랑하는 딸, 영원히 잊지 않을게.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시들지 않은 새로운 꽃, 하얀 국화. 누가 놓고 간 걸까요? 오늘, 아니면 어제.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작게 말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뭔가 다른 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속삭이는 소리 같았어요. 여러 명이 동시에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왔어요?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빠르게 뒤를 돌아봤어요.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손에 국화꽃을 들고 검은 옷을 입고 눈이 붉었어요. 많이 울었나 봐요. 눈밑이 퉁퉁 부었어요. 누구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지은 어머니예요. 박수정이라고 해요. 당신은요?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여성이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한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당신 그날 거기 있었죠? 저는 당신 얼굴 기억해요. 박수정 씨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영상 볼 때 봤어요. 여러 번 봤어요. 수십 번 봤어요. 100번도 넘게 봤어요. 흐릿했지만 운전석에 앉은 사람, 당신이죠? 맞죠?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박수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로, 슬픔으로. 우리 딸이 죽었어요. 27살에 아무 잘못도 없이 그냥 집에 가다가 택시를 탔다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박수정 씨 눈에서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요. 당신은 살아있잖아요. 멀쩡히 살아서 여기 서 있잖아요. 우리 딸은 땅속에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난다고요. 박수정 씨가 비웃었어요. 쓰디쓴 웃음. 편하시겠네요. 기억이 안 나며 책임도 없는 거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왜 당신 차가 중앙선을 넘었는지, 왜 우리 딸이 피해야 했는지, 왜 우리 딸이 죽어야 했는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박수정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깊은 한숨. 앉아요. 할 얘기가 있어요. 근처 폐가 하나가 있었어요. 작은 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간판이 떨어져 있었어요. 녹슨 간판. 안으로 들어갔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거미줄이 쳐져 있었어요. 테이블 하나에 마주 앉았어요. 박수정 씨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안에 USB가 들어 있었죠. 그리고 서류들, 많은 서류들. 작년 사고 조사할 때요. 경찰이 여러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어요. 주변 지나가던 차량들 거요. 화물차, 승용차 몇 대. 그 중에 택시 하나 있었어요. 서울 76자 3492. 당신 차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차 맞아요. 하지만 저는 그날 기억 안 나죠. 당신이 여기 왔던 것도 우리 딸을 태웠던 것도. 박수정 씨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오래된 노트북, 낡은. 경찰은 당신 택시를 단순 목격 차량이라고만 했어요. 사고 원인과는 무관하다고요. 우리 딸이 스스로 핸들을 꺾었다고만 했죠. 빗길에 미끄러졌다고, 운이 나빴다고. 노트북을 켰어요. 부팅이 느렸어요.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저는 납득이 안 됐어요. 우리 딸은 운전 잘했거든요. 10년 무사고였어요. 조심스러운 성격이에요. 빗길에도 천천히 가요. 항상 안전벨트 매요. 왜 갑자기 핸들을 꺾었겠어요? 화면이 켜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비를 들여서 영상 분석 전문가를 찾아갔어요. 100만 원 넘게 들었어요. 그 사람이 영상을 아주 느린 속도로 분석했어요. 프레임 단위로요. 한 장 한 장.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됐죠. 작년 3월 7일 밤 11시 53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재생됐어요. 슬로우 모션으로 11시 53분 9초 정확히 제 택시 뒷좌석 김지은 씨가 앉아 있었어요. 선명하게 보였어요. 천천히 너무 천천히 재생되니까 모든 게 보였어요. 모든 디테일이 김지은 씨의 표정, 공포에 질린 표정, 입이 벌어져 있었어요.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눈이 크게 떠져 있었어요. 공포로 앞을 보고 있었어요. 운전석을, 제 뒤통수를, 아니, 뒤통수가 아니었어요. 뒤통수 너머를 보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를, 창문 밖 어둠을. 그녀가 본 게 뭘까요? 김지은 씨가 앞으로 손을 뻗었어요. 천천히 재생되니까 손의 움직임이 다 보였어요. 떨리는 손, 제 어깨를 잡았어요. 박수정 씨가 특정 프레임에서 화면을 멈췄어요. 확대했어요. 백밀러에 비친 김지은 씨 얼굴, 울고 있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볼을 타고 입술이 움직였어요. 더 확대했어요. 입술 부분을, 입 모양을 읽을 수 있었죠. 살려주세요. 박수정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딸이요, 당신한테 살려달라고 했어요. 사고 나기 직전에 뭔가를 봤어요. 뭔가 무서운 걸. 그래서 당신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알아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아마도요. 박수정 씨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딸아이 핸드폰 통화 기록이요. 경찰한테 받았어요. 포렌식 분석 결과요. 화면에 통화 기록이 떴어요. 마지막 통화가 밤 11시 51분, 2분 13초 동안 통화했대요. 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요. 번호가 보였어요. 010-7634-3492. 근데 이상한 게요. 통신사에 조회했더니 이 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번호래요. 등록된 적이 없는 번호, 유령 번호죠.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죠? 어떻게 이분이나 통화할 수 있죠? 저는 제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젯밤 통화 기록, 11시 52분, 제 번호로 발신, 0초, 010-7634-3492. 박수정 씨한테 보여줬어요.
박수정 씨가 그 화면을 보고는 얼어붙더라고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게 그 번호예요. 딸이 마지막으로 전화 걸었던 번호. 둘 다 말을 잃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 뭔가 긁는 소리, 창문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 박수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시간이 꼬인 건가요? 1년 전 우리 딸이 당신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1년 후 당신은 시간을 넘어서 당신 자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같은 전화예요. 같은 순간이에요. 시간을 넘어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됐어요. 그럼 제가요, 1년 전에도 그날 밤에 박수정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도요. 내년에도요. 계속.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당신요, 어젯밤 그 여자 손님 태웠을 때요. 뭐라고 했어요? 떠올렸어요. 그 순간을, 그 목소리. 작년에도 여기 왔었다고. 맞아요. 당신은 매년 3월 7일 밤이 되면요. 같은 길을 가요. 우리 딸을 태우고요. 사고 현장까지 가고요. 그리고 기억을 잃어요. 모든 기억을, 5시간을 완전히 지워져요. 1년 뒤 다시 같은 날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영원히, 끝없이. 왜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우리 딸도요. 우리 딸도 반복하고 있어요. 밤 9시,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는 친정에 가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다행이었어요.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한참을 깜빡거리다가 겨우 켜졌어요. 작년 일기장을 뒤졌어요. 책장에서, 서랍에서, 옷장에서 찾았어요. 먼지 쌓인 일기장. 2024년 3월 페이지를 펼쳤어요. 3월 6일 평범한 일상. 오늘 손님 많았다. 매출 25만 원. 허리 아프다. 3월 7일 페이지가 찢어져 있었어요. 깨끗하게 찢어져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찢어진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종이 끝에 왜 찢었을까요? 제가 뭘 숨기려고 서랍을 더 뒤졌어요. 책상 밑, 옷장 안, 침대 밑, 구겨진 종이 하나가 옷장 구석에서 나왔어요. 먼지 쌓인, 누렇게 변한, 펴봤어요. 조심스럽게 제 필체였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평소 제 글씨체가 아니었어요. 떨리는 글씨체, 급하게 쓴, 공포에 질린 사람이 쓴, 다시는 자유로 가지 말 것, 송현리 절대 가지 말 것, 검은 옷 입은 여자 태우지 말 것, 3월 7일 밤에는 절대 운전하지 말 것, 백밀러 보지 말 것, 뒤돌아보지 말 것, 그녀의 말을 듣지 말 것, 제발 이번엔 기억해라, 제발 이번엔 멈춰라. 그리고 하단에 더 떨리는 글씨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2023년에도 실패했다, 2024년에도 실패했다, 2025년에는 제발, 제발, 제발. 마지막 제발은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마치 쓰다가 뭔가에 방해받은 것처럼. 그 뒤로 이상한 얼룩이 있었어요. 갈색 얼룩, 피 같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종이를 들고 있는 손이. 제가 이미 3년째 같은 날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매년 3월 7일마다 같은 밤, 같은 길, 같은 승객, 그리고 같은 사고. 다른 서랍을 열었어요. 책상 서랍, 깊숙이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또 다른 종이가 나왔어요. 이건 더 오래된 것 같았어요. 2023년 것. 그녀는 죽지 않았다. 아니 죽었지만 죽지 않았다. 매년 돌아온다. 나를 찾으러 온다. 왜 나를? 왜 계속 나를?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리고 밑에 작은 글씨로 오늘 병원 갔다. 정신과 의사가 스트레스래. 약 줬다. 안 먹었다. 이건 환각이 아니다. 진짜다. 너무 진짜다. 더 밑에 아내한테 말 못하겠다. 미쳤다고 할 것이다. 아니 정말 미친 건가? 모르겠다. 확신할 수 없다. 가장 밑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글씨. 그녀가 말했다. 끝내고 싶으면 끝까지 가라고. 송현리로 가라고. 혼자서 밤에 3월 7일 밤 11시 47분에 정확히. 그러면 끝날 거라고. 거짓말일까? 진짜일까? 가야 할까? 무서워.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휙. 2025년 3월 7일 다시 그날 밤이 왔어요.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 1시간 반 후면 11시 47분.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보름달, 크고 노란. 김지은 씨가 마지막 글에 썼던 것처럼 오늘따라 달이 예쁘네. 하지만 예쁘지 않았어요. 불길했어요. 너무 컸어요. 너무 가까웠어요. 마치 떨어질 것만 같았어요. 모든 걸 알았어요. 이해했어요. 오늘 밤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내가 자유로에 나가면 그녀가 나타날 거예요. 갓길에 내가 차를 세우면 그녀가 탈 거예요. 내가 송현리로 가면 사고가 날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 나는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아무것도. 1년 후 또다시 반복될 거예요. 선택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 자유로에 안 가는 거. 택시를 아예 운전 안 하는 거. 집에 있는 거.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숨는 거. 그러면 김지은 씨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택시를 탈까요? 하지만 사고는 똑같이 일어날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역사는 바뀌지 않아요.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둘, 자유로에 가는 거. 그리고 이번엔 다르게 하는 거. 끝까지 가는 거. 그녀가 말한 대로 정확히 11시 47분에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가야 했어요. 이대로 평생 반복할 수는 없었어요. 매년 3월 7일마다 영원히 밤 11시 샤워를 했어요.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마치 의식처럼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제 얼굴이 맞나? 이게 나인가? 강민호. 이름을 불러봤어요. 제 이름을. 강민호. 42. 택시기사.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사랑해. 항상 고마웠어. 미안해. 보내고 나서 바로 지웠어요.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밤 11시 30분 차에 올랐어요. 엔진을 걸었어요. 시동이 잘 안 걸렸어요. 한참을 시도했어요. 마치 차도 거부하는 것처럼 결국 걸렸어요. 덜덜 떨리면서 손이 떨렸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땀이 났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출발했어요.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어젯밤처럼, 재작년 밤처럼, 그전의 밤처럼 신호등이 모두 초록불이었어요. 하나도 안 걸렸어요. 마치 날 기다리는 것처럼 자유로로 향했어요. 11시 42분 자유로 진입. 도로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차 한 대 없었어요. 가로등만 규칙적으로 지나갔어요. 하나 둘 셋 넷. 세지 않으려 했는데 저절로 세워졌어요. 라디오를 켰어요. 지직거리는 소리만 났어요. 껐어요. 침묵, 엔진 소리, 내 숨소리, 심장 뛰는 소리. 11시 46분 통일대교가 보였어요. 1분 남았어요. 속도를 줄였어요. 천천히 심호흡을 했어요. 하나 둘 셋. 11시 47분 정각. 갓길에 그녀가 서 있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검은 패딩, 긴 생머리,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들고 있었어요. 살짝 차를 세웠어요. 갓길에 뒷문이 열렸어요. 저절로 그녀가 탔어요. 차 안 온도가 확 떨어졌어요. 입김이 나왔어요. 백밀러를 봤어요. 비어 있었어요. 뒷자리가. 하지만 알아요. 그녀가 있다는 걸 느껴져요. 어디 가세요? 제 목소리가 의외로 차분했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한참 동안. 그러다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 서울이요. 마포 쪽으로요. 목소리가 달랐어요. 어젯밤과 공허하지 않았어요. 여러 겹으로 겹쳐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여자 목소리였어요. 젊은, 피곤한,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 백밀러를 다시 봤어요. 보였어요. 이번엔 김지은 씨였어요. 하지만 어젯밤 본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창백하지 않았어요. 상처도 없었어요. 눈에 초점도 있었어요. 살아있는 김지은 씨였어요. 2024년 3월 7일 밤에 아직 죽지 않은. 알겠어요. 차를 출발시켰어요. 백밀러로 그녀를 계속 봤어요.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한테 문자를 보내고 있었죠. 가끔 한숨을 쉬었어요. 피곤한 듯 창밖을 봤어요. 지나가는 풍경을. 평범했어요. 너무 평범했어요. 30분 후 죽을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11시 51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전화가 온 거죠. 받았어요. 여보세요? 응, 지은이야. 나 지금 택시 타고 가는 중이야. 목소리가 밝았어요. 친구한테 전화하는 것 같았어요. 응, 야근 끝났어.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응응. 30분쯤 걸릴 것 같아.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에이 설마. 목소리가 점점 심각해졌어요. 진짜? 언제? 오늘? 무슨 뉴스에서? 침묵. 알았어. 조심할게. 응, 끊을게. 나중에 통화하자. 전화를 끊었어요. 백밀러로 보니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창밖을 자꾸 봤어요. 어둠을, 숲을. 11시 52분 77번 국도 송현리 방향. 기사님, 그녀가 말했어요. 네? 혹시 요즘 이 길에 사고 많이 난대요. 잘 모르겠는데요. 친구가 그러는데 뉴스에서 봤대요. 최근에 이 근처에서 사고가 몇 건 있었대요. 밤에. 그래요. 저 혼자 타서 좀 무섭네요. 괜찮죠? 걱정 마세요. 조심히 모셔다 드릴게요. 거짓말이었어요. 조심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아요. 이미 정해진 일이니까. 송현리 부근 안개가 끼기 시작했어요. 짙은 안개. 나무들이 도로 양옆에 빽빽이. 가로등이 없었어요. 어둠뿐. 속도를 더 줄였어요. 곧 일어날 일을 알아요. 그녀가 앞으로 몸을 기울일 거예요. 제 어깨를 잡을 거예요. 살려주세요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이번엔 제가 핸들을 꺾지 않을 거예요. 11시 53분 7초. 김지은 씨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기사님, 저기. 손으로 앞을 가리켰어요. 앞을 봤어요. 도로 한가운데 누군가 서 있었어요. 여자였어요. 검은 옷 입은, 긴 머리 늘어뜨린, 창백한 얼굴에 저를 보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어젯밤 본 그 모습. 죽은 김지은 씨. 피해요. 뒷좌석 김지은 씨가 소리쳤어요. 순간 판단했어요. 핸들을 꺾지 않았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급하게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냈어요. 차가 미끄러졌어요. 빗길도 아닌데 하지만 멈췄어요. 도로 한가운데 도로에 서 있던 그 여자는 사라져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뒷자리를 봤어요. 김지은 씨가 앞으로 몸을 기울인 채 제 어깨를 잡고 있었어요. 떨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저기 사람 있었잖아요. 봤죠? 봤죠? 네, 봤어요. 어디 갔어요? 사람이 어디로? 차에서 내렸어요. 주변을 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김지은 씨도 내렸어요. 분명히 있었는데요. 저기 서 있었는데요. 저도 봤어요.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뭘 봤는지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차 소리, 엔진 소리. 뒤를 돌아봤어요. 승용차 한 대가 오고 있었어요. 빠르게. 그리고 운전석에 김지은 씨가 앉아 있었어요. 또 다른 김지은 씨. 제 옆에 서 있는 김지은 씨가 비명을 질렀어요. 저예요. 저기 있는 게 저예요. 승용차 안에 김지은 씨가 우리를 봤어요. 자기 자신을 봤어요. 갓길에 서 있는 표정이 굳었어요. 공포에 질렸어요. 핸들을 확 꺾었어요. 본능적으로 안 돼. 달려갔어요. 하지만 늦었어요. 차가 중앙선을 넘었어요. 가드레일로 향했어요. 충돌음, 굉음, 유리 깨지는 소리, 금속 찌그러지는 소리, 그리고 침묵. 달려갔어요. 부서진 차로 차문을 열었어요. 손이 베었어요. 깨진 유리에 피가 났어요. 승용차 안에 김지은 씨가 쓰러져 있었어요. 에어백이 터져 있었어요.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이마에서, 코에서. 제발, 제발 이제 끝내줘.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했어요. 손을 뻗었어요. 제 손을 잡으려고. 아파. 너무 아파. 매년 똑같이 죽어. 제발, 제발. 제 옆에 서 있던 김지은 씨가 다가왔어요. 두 김지은 씨가 서로를 봤어요. 미안해. 갓길에 서 있던 김지은 씨가 말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차 안에 김지은 씨가 웃었어요. 피를 흘리면서 우리 같은 사람인데 응 같은 사람. 이제 끝날까? 끝날 거야. 이제 무섭지 않아? 무서워. 너무 무서워. 나도. 두 사람이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차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연기처럼 안개처럼 부서진 차체가 깨진 유리가 피가 모두 희미해지면서 사라졌어요. 사고도 상처도 고통도. 제 옆에 서 있던 김지은 씨도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반투명해졌어요. 빛이 투과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어요. 목소리도 희미해지면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당신은요? 저도 끝날 거예요. 아마도. 김지은 씨가 마지막으로 웃었어요. 평온한 얼굴로,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은 얼굴로. 고마워요. 3년 동안 계속 저랑 같이 있어줘서 천만에요. 이제 편히 쉬세요. 기사님도요. 그녀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바람에 흩어지듯 혼자 남았어요. 어둠 속에, 안개 속에. 하지만 이상했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평온했어요. 2025년 3월 8일 새벽 6시. 눈을 떴어요. 어디선가 길가였어요. 택시는 송현리 갓길에 멈춰 있었어요. 뒷자리를 봤어요. 비어 있었어요.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정말 일어난 일일까? 손을 봤어요. 상처가 있었어요. 유리에 베인 상처. 피가 말라 있었어요. 진짜였어요.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어젯밤 파일 11시 47분부터 11시 53분 14초까지 삭제되어 있었어요. 아니,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파일 자체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봤어요. 통화 기록. 어젯밤 11시 52분. 없었어요. 제 번호로 전화건 기록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차에서 내렸어요. 추모 팻말로 걸어갔어요. 김지은. 2024년 3월 7일. 우리의 사랑하는 딸. 영원히 잊지 않을게. 그 아래 새 글귀가 추가되어 있었어요. 작은 글씨로. 방금 쓴 것처럼 잉크가 마르지 않은. 그리고 택시기사 강민호. 2025년 3월 7일. 고맙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내였어요. 받았어요. 여보, 어디야?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아? 미안. 지금 일 중이었어. 새벽부터.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 조금 피곤해서. 일찍 들어와. 알았지?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었어요.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었어요.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명료하게. 잡음 없이. 다음 소식입니다. 파주 자유로 인근에서 택시 한 대가 발견됐습니다. 심장이 멎었어요. 차량 내부에서 강민호 기사 42세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사망 시각은 어젯밤 11시 53분경으로 추정됩니다. 블랙박스 확인 결과 운전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보이며 차량 내 승객 흔적은 없었습니다. 고인은 18년간 무사고 운전자로 알려져 라디오를 껐어요. 침묵. 거울을 봤어요. 백밀러를 제 얼굴이 보였어요. 아니,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투명해지고 있었어요. 손을 봤어요. 손도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빛이 투과했어요. 아, 나는 이미 죽었구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김지은 씨를 구하는 대신 제가 그 자리에 남은 거예요. 누군가는 남아야 했어요. 시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교환이었어요. 그녀의 자유와 제 생명을. 하지만 괜찮았어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으니까.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도 되니까. 차를 몰았어요. 어디론가. 목적지 없이. 지나가는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오렌지빛, 금빛. 오랜만에 보는 일출이었어요. 2026년 3월 7일 밤 11시 47분. 또 다른 택시가 자유로를 달리고 있어요. 젊은 기사 이준혁 29세. 경찰을 그만두고 택시를 시작했죠. 왜 택시를 시작했을까요? 그도 모를 거예요. 그냥 해야 할 것 같았다고 할 거예요. 갓길에 두 사람이 서 있어요. 검은 옷 입은 여자, 택시기사 유니폼을 입은 남자. 이준혁이 차를 세워요. 태워드릴까요? 두 사람이 뒷자리에 타요. 이준혁은 백밀러를 봐요. 이상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두 사람이 투명한 것 같았어요. 희미했어요. 어디 가세요? 여자가 조용히 말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디든 좋아요. 그냥 이 길만 벗어나면요. 남자가 덧붙여요. 미소 지으면서 다음 출구에서 내려주세요. 우린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마지막 승객이에요. 우리. 이준혁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으세요? 여자가 말해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정말로. 남자가 창밖을 봐요. 오랜만에 이 길을 벗어나 봅니다. 3년 만에 차가 다음 출구로 빠져나가요. 송현리를 지나쳐요. 사고 현장을 지나쳐요. 추모 팻말을 지나쳐요. 빠져나갑니다. 마침내 이준혁이 백밀러를 다시 봐요. 뒷자리가 비어 있어요. 뒤돌아봐요. 아무도 없어요. 좌석에 뭔가 남아 있어요. 하얀 국화꽃 한 송이, 그리고 작은 쪽지. 고맙습니다. 덕분에 집에 갈 수 있었어요. 마이너스 김지은, 강민호. 이준혁은 고개를 갸웃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네요. 따뜻해요. 블랙박스 화면. 2026년 3월 7일 밤 11시 53분 15초. 처음으로 11시 53분 14초를 넘겼어요.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지금 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무섭지 않아요. 김지은 씨도 자유로워졌어요. 저도 자유로워졌어요. 더 이상 같은 날을 반복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그 길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아도 돼요. 가끔 생각해요.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그냥 집에 있었다며, 자유로에 가지 않았다며. 하지만 알아요. 그랬다면 영원히 반복됐을 거예요.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는 끝내야 했어요. 그게 제가 된 거예요. 당신이 오늘 밤 자유로를 지나간다면 혹시 갓길에 누가 서 있어도 조심하세요. 특히 3월 7일 밤이라며. 그리고 만약 뒷자리에 누가 탄 것 같은데 백밀러에 안 보인다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냥 다음 출구에서 내려주세요. 친절하게. 그들도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긴 반복에서 벗어나 집으로. 자유로 77번 국도 인근. 2024년 3월 7일 이후 심야 택시 실종 신고 총 17건. 2026년 3월 8일 이후 신고 건수 0건.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침내 영원한 밤에서 벗어나 빛이 있는 곳으로. 당신도 오늘 밤 조심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때로는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그저 다음 출구로 가는 길뿐이라는 걸. 그게 마지막 친절일 수 있으니까. 끝.